안녕하십니까. 등산 Q&A 공부방 동아쌤입니다. 저도 그 후배 교습소나 학원 선생님들 보면 가끔가다 묻습니다. 선생님은 교육자예요? 선생님이에요? 강사예요? 이렇게. 이제 이것 때문에 또 고민을 하시는 게시글 학원 내에서 보고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봅니다. 동아쌤 방식으로. 이게 교육자인지는 본인이 선생님이 본인의 뚜렷한 정체성이 있든지 확립했든지 공부를 많이 하셔야겠죠. 교육자, 교육이 나에게 교육이란 무엇인가 라는 거. 아니면 본인이 바람이든지, 그렇죠? 아니면 강사도 좋습니다. 강사도. 그렇죠? 근데 이렇게 장점으로는 정체성이 확립되면 확실한 교육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자기만에 맞는 그런 프랜차이즈를 만들기도 하고, 아니면 동네 훈장, 저처럼 동네 훈장으로 뚜렷하게 자신만의 스타일로 가르치기도 합니다. 아니면 이렇게 바램만일 뿐이고 그랬을 때는 항상 혼란스럽죠. 강사라고 했을 때는 프로 강사라면 교육자 못지 않습니다. 교육도 똑같고, 근데 이제 프로 강사도 그쵸, 교육을 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프로 강사, 정말 진정한 프로 강사들은 교육도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돈만 보는 프로 강사가 아니라 어떤 특정 범위에 대한 확실한 책임. 프로라는 의미는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이죠. 그 대가 관계에 대한 책임이 확실한 사람. 그래서 소기의 성과를 걷습니다. 이 강사가 이제 아마추어 때는 좋아서 하는 거죠. 좋아서 하는데 프로 강사도 아니고, 그랬을 때는 또 그나마 순수하긴 하지만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고,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사기꾼이나 이런 상황은 논외로 하겠습니다. 자, 또 혹자는 이렇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절충형으로 강사이면서도 교육자다, 이렇게 양자를 혼용해서 얘기를 해서 이 혼용을 하는 것이 적절한 규정 관계를 이렇게 강사랑 교육자랑 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실제적으로 이런 면도 있고 이런 면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충돌되는 것이 아닌데, 그죠? 내가 강사로서 교육을 한다. 그러니까 강사로서 교육자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게 명확하게 논리 구성이 되지 않으면 정말 시도 때도 없이 이렇게 가르치면서 힘들죠. 왜 힘드냐면, 자, 저희가 가르치는 게 이제 등록을 서비스 업체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육 서비스예요, 서비스. 근데 이렇게 봤을지라도 공교육도 서비스업이죠. 교육 서비스. 그러니까, 저희 업태가 서비스업이라고 해서, 학원공사들이 서비스업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은 서비스업이 아니냐? 그건 또 아니니까요. 3차 산업 서비스업이니까. 이거는 이제 팩트 체크해서 문제가 되지 않고요. 이거는 문제가 됩니다. 이제 공교육이냐 사교육이냐 했을 때 정부에서 인정하는 교육, 공립학교냐 사립학교냐, 그럼 사립학교 선생님은 교원 자격증이 있다, 이렇게. 근데 이 교원 자격증이 있는 학원 선생님은요, 교원 자격증이 있는 학원 선생님, 교원 자격증이 있는 학원 선생님이 학원 생활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계약직 선생님으로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죠. 아니면 공교육에서 교원 자격증이 있는 선생님을 초청을 해서 뜻각을 열기도 하고 그러죠. 이 교원 자격증에 있어서는 이게 많이 차이가 납니다. 확실히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자격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그러면 이게 교원 자격증이 있으면 교사고 교육자고, 그러면 이렇게 교원 자격증이 없으면 교육자가 아니냐? 그렇게 봤을 때는 또 문제점이 있죠. 교원 자격증 자체가 교육을 가르치는 않죠. 그러니까 결국은 교사냐 강사냐, 그 다음에 대학 강사라고 그러죠. 대학 강사. 대학에서 가르치는 교육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대학 강사라고 그러고, 전임 강사라고 그러죠. 강사. 그러다가 교수가 되죠. 이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열상으로 강사 위에 교육자가 있다라는 마인드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고 이해를 하는 게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자도 강사고 강사도 강사인데, 교육자는 이 강사,
내용의 강의 외에 플러스 알파에 어떤 범주가 있느냐라는 거로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특별한 이 강의는 누구나 다 하는데요. 요 플러스 알파로 이렇게 되는 요거를 자체를 이렇게 강의를 넘어선 이런 것들을 교육이라고 하는 것 같고, 교육자는 이렇게 본인이 수학이나 아니 어떤 과목을 하는 이유의 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의 시각, 방향성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전체적으로 보시면 교육자에 대한 인식이 스승, 하늘과 같죠. 스승하고 군사부 일체로 있을 때는 이거는 이제 절대 공경의 대상이고, 선생이라고 했을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황 선생, 이 선생은 범인 다음에, 그러니까 소인배 작은 사람, 그다음에 범인 보통 사람, 그다음에 대인, 군자 위에 성인 위에 그러니까 선생 위에 성인입니다. 그러니까 선생 바로 아래 단계가 성인 바로 아래 단계가 선생이에요. 다시 쓰면 소인배, 범인, 대인, 군자, 그 다음에 선생이거든요. 이왕 선생, 이 선생 이렇게 수준으로 할 때 선생, 그 다음에 성인이거든요. 성인 아래 단계로 하면 인격적으로 완성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선생. 요즘에는 선생이라고 했을 때는 뭐 선배적인 의미로 먼저 태어난 사람으로서 인간된 도리만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좀 인격자에서 좀 제한된 범위로 줄여서 생각을 하게 되죠. 교사는 이제 가르치는 직종에 있는 사람, 강사도 가르치는 직종에 있는 사람인데, 이제 초등교사, 중등교사 이렇게 했을 때 어려서 교사라고 하는 분들을 만나면, 그러니까 종합적인 인격, 종합적인 인성과 공으로 종합적인 교육을 하는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강하고, 대학 강사 이렇게 했을 때는 정적인 지식을 가르쳐주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좀 더 강한 것 같습니다, 사회적으로. 자, 그렇게 됐을 때 나는 선생인가 강사냐, 전문 지식을 권하냐, 플러스 알파로 뭔가 삶에 대한 교훈이나 이런 걸 더 많이 전하려고 노력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학부모 입장에서 강사를 선택할 때도 있고 선생을 선택할 때도 있습니다. 이게 기호의 차이입니다. 기호의 차이고, 그랬을 때 이 프로 강사인데 선생의 의미가 있는 사람이면 뭐 대박이죠. 그런데 이제 시간의 제약상, 효율성상 강의 과목 이외의 것을 플러스 알파를 전달하려면 강의 과목을 전달하는 것에 대한 효율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강사들이 선택적으로 아이들을 선택하거나 가르치죠. 본인의 능력이나 방향성에 따라서. 그래서 학생의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강사가 필요하기도 하고 선생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자, 그랬을 때 동종업계에서도, 그죠? 동종업계에서도 어떤 학원 선생님을 이거를 교육자라고 얘기하는 게 얼마나 되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해야겠죠. 뭐 혹자는 뭐 공교육이 무너졌다고 하지만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교육이 이 사회를 지탱을 하기 때문에 사교육이 저희 같은 학원업자들이나 공부방 사람, 저는 보안교육인데 이 보안교육이 그나마 살아나는 거죠. 공교육 덕택으로. 그러니까 공교육이 그나마 이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데 너무 붕괴됐다고 지탱을 받는 면이 많다는 것이겠죠.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어쨌든 이 정부에서는 사교육을 하고 있는 부모나 학생의 상황을 인지를 하고 있고, 교육청에서는 공교육이 해줄 수 없는 일정 부분을 보완하고 있다는 것을 부분적으로 인정을 하면서 일정 부분은 통제도 간접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런 상황에서 이 교육자냐 강사냐 하고 동종업계나 이런 사람들이 모였을 때 프로 강사를, 교육을 하는 사람보다 프로 강사를 사람들이 더 많이 선호를 하고, 프로 강사가 돈이 더 되고, 그 다음에 프로 강사가 더 대우도 받으니까 이 교육의 의미보다는 강사의 의미를 더 초점을 줘서, 프로 강사의 초점을 줘서 동종업계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플러스 알파로 교육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조금 좋은 사람이다, 뭐 이 정도 인지하고 끝나는 것이겠죠. 왜 그러냐면 이 학부모들이 이렇게 학원 강사한테 아니면 공부방한테 보였을 때는 이 선생의 측면보다는 강사의 측면을 더 강력하게 원하고 있는 소비자의 성향과 공급의 측면에
일치하는 당연한 현상일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가르치는 이유, 그죠? 나에게 학생들이 오는 소비자들의 이유를 떠나서 자기가 가르칠 때 본인이 서비스 생산자로서 본인이 서비스 생산의 직업입니다. 그래서 보수를 받죠. 부모도 항상 이걸 생각을 하고 있고, 아이들도 항상 이 보수를, 공교육에서 보수도 수업료도 내고, 여러 가지도 제출을 하지만, 그것보다는 더 큰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고, 큰 금액을 내는 게 사실일 수 있으니까, 큰 금액을 지불하는 대가 관계에서의 책임을 요구합니다. 예, 강사로서의 측면이 더 강하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그죠? 플러스 알파로 선택으로 갈아주면 플러스 알파일 뿐이겠죠. 플러스 알파일 뿐이겠죠. 어쩌면. 그래서 본인이 아이에게 이 보수를 받고 대가관계로 지식을 준다. 그러니까 지식장사, 가방장사, 지식장사만 한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이걸 자기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냐, 아니면 어떤 거에 플러스 알파에 대한 희망과 보람을 느끼느냐에 따라서 본인이 프로 강사를 추구하느냐, 선생님을, 교사를, 가르치는 교육자를 희망하느냐라는 것들이 이 성향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이 성향은 가르치는 방식이나 상담의 방식에서 명백히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범위를 확정했을 때 한 과목, 공부 광복, 공부 점수라는 것과 아이의 삶, 인생, 경향성, 그리고 아이가 성장 방식, 이런 것들 것까지 전부 다 상담을 어느 범위로 한정짓고 특정지어서 하느냐, 또 할 수 있느냐 라는 의미에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프로 강사들은 일정 부분 교육자를 부러워하고요, 교육자도 일정 부분 프로 강사를 부러워합니다. 그래서 두 양자를 그럼 둘 다 할 수 있느냐, 섞어서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는데 시간상 불가능합니다. 시간상, 효율성상, 시간상, 아니면 정체성상, 어떤 선생님의 뚜렷한 정체성이 있었을 때 소비자들이 명확하게 상품을 선택하고 그 상품에서의 효과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공부의 이유, 학생한테 공부 왜 하니 이렇게 물어보는 것처럼 선생님한테 스스로 당신을 왜 가르치십니까 하는 정체성을 잡아야 되는데, 이렇게 강사냐 교육자냐 이런 걸 가지고 고민하는 것 자체가 순수하고 발전적이고 멋진 삶을 사시는 겁니다. 이 사람에서 이 네모칸이 둥글둥글하게 굴러서 이게 동그라미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내가 강사라고 불려도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사라고 불린다면 나는 프로 강사의 측면, 기술, 프로 강사의 능력을 배우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고, 내가 교육자라고 불린다면 교육을 해가면서도 아이에게 필요한, 이건 내가 하고 싶은 거면, 부모가 이걸 바라기도 하지만 내가 하고 싶은 거면 부모가 학생이 원하는 것, 부모가 원하는 것도 어느 정도 충족해 줄 수 있느냐 라는 것, 소비자가 원하는 것, 학생들이 원하는 것을 충족해 줄 수 있느냐를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범위를 좁힌다면 프로 강사 측면에서 소비자가 원하는 것만 적합하게 해주기 때문에 프로 강사 측면이 이 소비자들의 원하는 틀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교육이 필요하고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는 것은 다 동의를 하는데, 이걸 할 수 있느냐, 하고 싶은가, 이걸 하는 힘든 과정, 이것도 굉장히 힘들죠. 적합하게 하는 힘든 과정도 이거 못지않게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바라는 것은 지금 본인의 행위, 가르치는 행위에 대한 범위나 목적, 그 다음에 그 범위나 목적, 방향성, 그것들이 얼마나 명확하게 확정되고 본인이 결정을 내리고 있느냐에 따라서 강사냐 아니면 교육자냐 라는 답변은 본인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본인의 답변, 나는 프로 강사다, 나는 교육자다 라고 얘기하는 것과 별개로 주변에서 선생님을 바라보는 시간, 말은 하지 않겠지만 학부모든 주변 동료 교사든 저 선생님 강사다, 저 선생님은 교육자다 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이것 자체가 강사라고 해서 프로 강사가 되면 되니까요, 강사라고 해서 교육자라고 해서 이것이 더 낫거나 높지 않은 그런 상황에 따른 선택의 문제라고
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초보 선생님들한테 여쭤봅니다. 선생님은 프로 강사를 꿈꾸십니까? 교육자를 꿈꾸십니까? 도화쌤의 경우에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선생님, 현재 상황에서는 프로 강사를 꿈꾸시는 게 훨씬 이 업계의 업태, 그 다음에 선생님의 정체성에 아니면 선생님의 편안한 삶에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본인이 선생이라고 교육자라고 아무리 주장하더라도 주변에서 저 선생님이 교육자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 수준까지 도달하기는 프로 강사로 지식을 전달하고 명확한 좁은 범위를 명확하게 처리하는 것도 어렵겠지만 교육자로 인정받기가 훨씬 더 어렵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선생님, 이런 그 교육 쪽에 대한 갈등을 제 유튜브에다가 한 200개 정도를 올려놓은 파일이 있는데요. 읽어보시고 묻습니다. 선생님은 교육자십니까? 프로 강사십니까? 동아쌤은 유튜브에 10,000개의 동영상을 올린 이후에 교육대회 백과사전을 쓰고 싶습니다. 교육자로서.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